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수입니다. 평범한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심지어 실력도 없어. 평범함을 넘어서는 찌질한 사람이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운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근데 내가 이런 영상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대부분은 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영상도 끝까지 안 봐. 근데 왜 눌렀어? 나 진짜 궁금해요. 아니,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자기한테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 테이킹도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갑자기 내 입으로 좋은 게 툭 떨어져서 그걸 먹고 내가 배가 불러진, 아니 먹는 것도 내가 안 먹어. 심지어 걔가 나를 잘근잘근 잘게 씹어서 나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배가 불러지는 이런 걸 기대하는 세상에 그런 게 있겠냐고요. 자, 일단 평범한 사람이 진짜 운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아무것도 본인들한테 앗아가는 게 없어. 어차피 본인들이 맨날 유튜브에 와서 남의 영상을 보면서 웨이스팅하는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공급자의 삶으로 바꿔주는데, 일단 유튜브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방송을 했어요. 뭐 사내 교육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대학에서 강의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방송에 관련된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유튜브가 나한테 제일 어려웠어. 유튜브가 왜 어려웠을까? 내가 유튜브를 하라는 건 유튜브가 쉽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 그리고 이걸 독립적으로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서 시작도 못하고 지속도 못하고 심지어 독립적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했어. 시작했고 이걸 내가 지속했어. 심지어 독립적으로 한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혼자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혼자 100개, 300개, 500개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가 어렵지.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보통 자유를 원한다고 하잖아. 그죠? 자유. 자유라는 건 뭐 많은 게 있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벌면 그 풍요 안에 자유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그걸 선택해. 내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걸 마음껏 해버리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혼자 외국에 나왔잖아. 그죠? 그럼 나 혼자 이 외국에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막 어떤 생활을 살든 모른단 말이야.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클럽에 가서 아무나 하고 막 원나잇을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심지어 나는 결혼도 안 했잖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자유인데,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자유를 빵빵 써버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한다. 봐봐요. 부자들이 진짜 자유롭다는 건 이런 거예요. 부자들은 사실 그렇게 돈을 안 벌어도 돼. 근데 돈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총을 맞으면서까지 대통령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총을 맞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자유라는 걸 원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한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 봐봐요. 극강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유튜브야. 지금 7월 7일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법안이 이제 오늘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자들이 진짜 부자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거든요.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진짜 자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투명하게 남들 앞에서 밝힐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왜 두려워요? 내 생각을 밝히면 그 순간 남들의 어떤 비난과 내 생각을 밝히면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드러냈을 때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드러내서 표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운 일들이 현실에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투명하게 꺼내는 걸 가장 어려워한다. 특히나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내 생각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한국은 우리는 되게 배려가 익숙한 문화에 살고 있어. 배려가 익숙한 문화에 산다는 건
누군가의 자유와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이 어떤 사회적 무게, 사회적 뭐라 할까, 프레셔, 압력이 있을 때 배려가 자유보다 상위의 어떤 우선순위로 사람들이 가치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기서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를 우리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푸시를 주고 나도 그런 푸시를 받고 나도 남의 눈치를 보고 나도 남한테 눈치를 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꺼내서 드러내서 표현한다는 게 생각보다 두려운 일인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어떤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돈을 번다는 건 생각보다 그 돈을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벌기만 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불편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다 보면 그 돈과 함께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의 공격이라든지 누군가의 비난이라든지 심지어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벌고 알려졌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한테 소송을 해. 내가 얘한테 소송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욕심나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뺏어가 보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책을 쓴 그 레이 달리오라는 저자가 있어요. 그 레이 달리오의 쓴 책의 그 원칙이라는 책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는 내용, 그 원칙의 배신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그 책이 뭐냐면 레이 달리오의 회사에서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나가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걸어서 뭐 이제 레이 달리오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봐봐요. 레이 달리오는 억만장자야. 근데 이 사람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억만장자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득과 혜택도 있지만 당연히 불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득과 혜택은 싹 다 빨아먹고 나가서 소송을 한다?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소송의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 억만장자가 된다는 자체로 이렇게 많은 소송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부자가 된다는 거에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의 심리를 가장 현실에 땡겨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유튜브다. 근데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내 생각조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아마 그 사람은 부자가 되면 그 돈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데 돈에 대한 욕심을 내기 전에 중요한 게 그 돈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산층들 중에서 돈을 버는데 돈은 벌어 억대 연봉이야. 심지어 뭐 연봉이 뭐 월에 억까지 버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을 버는데 내가 용기 없는 돈을 벌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내 주인이 되고 돈을 지불했는데 내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 돈이 나를 소유하고 내가 이 직업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 직업이 나를 소유하면서 영원히 파괴되고 영원히 썩어 들어가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몸의 건강이 무너져.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자꾸 살이 찌고 뚱뚱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돈은 잘 버는데 막 이가 다 흔들려. 막 지금 건강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건강을 보살필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이 돈의 어떤 그러니까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릇이 작은데 거기에 돈이 많이 담기면 딱 한 두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은 돈 때문에 돈보다 더 소중한 걸 희생하거나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가족과의 관계 같은 걸 희생하면서 그 돈을 버는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심리들을 극복하게 되는데 물론 유튜브도 막 이렇게 뭔가 나이스하게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되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찍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 영상을 다시 들여다보면 차마 너무 오글거려서 볼 수가 없어.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 나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그 뭐라고 할까 그 어색하고 너무 막 남을 의식하면서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영상이 초창기에 있단 말이야. 4년 전에.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멘토님이랑 함께 안 하고 지금 이제 5년째 되어 가는데 5년의 시간을 멘토님과 함께 안 하고 나 혼자 책을 읽고 유튜브를 했는데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저의 답은 no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멘토님이 저한테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훈련이 마치 내가 군인인 것처럼 되게 막 극강의 상황에 나를 몰아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도대체 하시지? 나를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시켰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도대체 날 힘들게 하는지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일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느꼈다는 건 이전까지 내가 너무 프레실하게 살았다는 거야. 마치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서 50에 가까우는데 무슨 이런 거예요. 아기 때 부모님들이 핑크색 옷을 입히면서 아이들한테 너는 공주야라는 그런 약간 너는 공주야라는 그런 아이들한테 잘못된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데 그 너는 공주야라는 그 꿈을 50의 나이까지 갖고 살지 않았나. 어려서도 아니지. 그러니까 누구도 입혀준 적 없는 핑크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혼자 50의 나이가 가깝도록 자기가 공주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인생이 어디 뜻대로 돼요?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 근데 거의 반백살의 나이까지 나는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뭔가 내가 의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운이 오지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때까지 운이 좋았는데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노력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애를 쓰며 왔으니까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다 그냥 운이었던 거예요. 운이었던 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교만하게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 하면 되게 불편해요. 유튜브 하면 되게 두렵고 유튜브 하면 되게 이 영상을 봤을 때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 갈등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근데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본인들이 유튜브를 찍으면 1번 아무도 안 본다. 이게 팩트예요. 사람들이 유튜브 찍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무슨 자기한테 악플이 달린 악플을 그러니까 본인이 영상을 잘 찍어서 누군가의 감정선을 건드려야 돼. 그리고 뭔가 그리고 막 그 알고리즘을 타서 노출이라는 게 돼야 돼. 근데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라고.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그 1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렷하게 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그리고 항상 유튜브 찍어보지도 않은 주제에 와서 유튜브를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많아. 한 번도 유튜브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오지게 많은데 한 번 찍어보면 알 거라는 거. 딱 1분짜리, 3분짜리 하나를 완성해서 실제로 업로드를 하고 그때 나서 과연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라고요. 영상을 찍어도 대부분의 영상은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영상을 찍었는데 올리는 것까지도 또 용기야. 이 영상을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한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영상 이상한 거 맞아. 그러니까 그 영상 이상한 거 맞으니까 그냥 올리면 돼. 영상이 이상한 거 맞는데 올리고 시간이 다시 지나서 그 영상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성장했구나를 깨닫게 돼요.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시는데 사실 이분 국적이 한국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걸 몰랐어요. 왜? 너무 정확하게 표준 한국어를 구사해.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온 분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오면 우리가 보통 그 기대하는 말투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 말투. 근데 이 분이 너무 또렷한 표준 한국어를 구사해서 몰랐는데 이분이 어쨌건 한국어의 구사 능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수업에 들어와서 제 수업을 듣는데 영상을 찍으라니까 이제 그 영상을 올리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 수업에 들어왔을 때는 제 멘토님 수업을 조금 1대1 코칭 같은 걸 받다가 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쨌건 다시 그분의 첫 번째 영상을 저도 이제 한 1년 반 좀 넘은 그 시기쯤인 것 같아요. 영상을 봤는데 모두가 당황스러운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영상을 보면 내가 이때 이런 얘기를 왜 했지라는 걸 누구나 느끼게 될 거다. 근데 이때 이 얘기를 왜 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내가 성장했구나가 중요한 거다. 내가 옛날에 이상했던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차피 내가 옛날에 이상했던 거 아무도 기억 못하고 심지어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건 그 이상한 영상을 반복해서 찍는 의아한 행동을 하는 동안 영상을 찍는 공급자는 적어도 성장한다는 거.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유튜브를 뉴질랜드에서 의도하지 않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그 맥도날드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와서 헬로우라고 말해도 되냐고 해서 이제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를 찍고 있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아니야 너 안 찍는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와서 자기가 여기 나타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도 돼. 그랬더니 옆에 앉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게 된 거죠. 이 아이랑 저 동양인 여자랑 인터뷰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저쪽에 여자 아이들이 되게 예쁘게 코스튬 입고 뭔가 오늘 그
퍼포먼스 같은 걸 한 것 같아. 연극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되게 예쁘다. 그래서 너네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었어. 물어보니까 아이들 몇몇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아까 내가 나랑 인터뷰했던 애가 이름이 데이지야. 데이지랑 친구들이랑 형. 여기서 엄청 얘들이 세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영상을 찍다가 집중이 안 돼서 이게 한국말로 말해도 집중이 안 되는데 영어로 얘네가 떠드니까 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찍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사진 찍어줄 수 있냐고 해서 자기들 찍어달라는 줄 알고 그래 내가 찍어줄게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찍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랑 사진을 찍고 싶다니까 의아했지만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여자가 되게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아이들이 예쁘게 차려입었고 다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그 엄마가 있길래 유튜브 채널을 이제 물어봐서 알려주고 내가 너네들 짧게 인터뷰해서 좀 찍어주고 싶다. 만약에 너네 유튜브 올리는 거 싫으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옆으로 빠지라고 하고 그때 이제 누가 volunteer 있냐고 하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인터뷰하고 그거를 찍어서 올려줬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오늘 사실 나도 그걸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아이들도 그걸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뭔가 그 마법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 사람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순간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오늘 내가 뭐 특별한 걸 했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썼냐?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인터뷰 기술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영상에 채널에 올려줬을 뿐인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한다는 건 인생에 내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우연으로 정말 많이 나를 연결하게 하는데 물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됐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점이 있지만 오늘 아까 내가 유튜브 해야 되는 이유로 영어로 찍은 이유가 인터뷰했던 아이들 중에서 그 아이들이 뭔가 이제 어떻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되게 그런 걸 샤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누구라도 한 명 정도는 영상을 보고 왜 우리가 유튜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필요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유튜브를 일부러 영어로 찍은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영어로 찍어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못 보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니까 그럼 한국어 버전도 하나 찍어야겠다. 이제 영상 킨 김에 잔소리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찍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는 건 사실 용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기고 이게 나를 위한 용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타인을 위한 용기가 더 크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를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어. 그죠? 이게 내가 뭐 한다고 당장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돈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꺼내서 나눈다는 건 내 안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있어. 아직까지는 이 자원이 쓸만한 자원인지 보잘것없는 자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꺼내서 그걸 나누다 보면 누군가가 그 내가 나눈 자원으로 이득과 혜택을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너의 영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배우고 깨달았어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어. 왜? 소비자는 원래 이기적이거든. 근데 이기적이거나 말거나 내가 계속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처음에는 할 만한 말이 쓸만한 말이 없고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낼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들을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내 안에 어떤 내가 과거에 느꼈던 뭔가 그 뭐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별의별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다 꺼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쓰레기 같은 말이라도 꺼내서 나누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이기적인 소비자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공급자가 된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악플 이런 거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내 것을 나누는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타인을 위한 용기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은 이득으로 연결되는 게 유튜브라는 거. 유튜브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 용기.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용기를 내는 게 어려워. 그리고 그 용기가 나를 위한 용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내가 왜 타인을 위한 이런 용기를 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도 못하고 지속도 못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럼 간단해요. 하고 싶은데 내가 혼자 못하겠어. 그러면 커뮤니티에 들어와. 유튜브를 안 하면 거의 내가 무슨 뭐 병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극단의 환경에 나를 밀어넣어.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불편한 푸시를 받으면서 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공급자 교육이에요. 제가 저희 멘토님이랑 4년, 이제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유튜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걸 안 하면 내가 스스로 너무 루저 같아서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푸시를 계속 5년 동안 받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연결이 됐는데 유튜브를 뭐 이점을 얘기한다고 하진 않아.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건 나도 지겨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 딱 나눠 보자면 일단 유튜브 하면 봐봐요.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회들로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 생각하지도 못했던 운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게 유튜브의 장점인데, 이게 내가 첫 번째로 말했다고 이 장점을 먼저 만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어쨌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돌아봤을 때 가장 크게 얻은 이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기회와 사람과 운으로 연결된다는 거. 가장 큰 변동성에, 가장 어떤 극단의 변동성에 정의 블랙스완,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잘 풀렸을 때 만날 수 있는 그 끝점에 있는 운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유튜브라는 거. 왜? 주은숙도 그랬고, 저의 동생 조양 대표도 그랬고, 저희 멘토님, 심지어 저희 멘토님은 유튜브로 배우자까지 만났어요. 아니, 이렇게 내 잠재적인 배우자까지 만날 수 있는 도구가 유튜브라는 거. 내가 유튜브에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의 자원을 꺼내서 나눌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경험한 걸 통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 경험했어. 근데 그 경험을 꺼내서 내가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 경험 자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무조건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어. 조은숙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10년 했고,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뭐 짧지만 어쨌든 목소리 냈고, 그리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다시 내가 돌아보고 재해석했을 때 이것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그 과거의 시간을 다시 생각해보고 과거의 시간을 다시 곱씹어봐야 돼. 재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과거의 시간을 그런 식으로 박스 밖으로 빠져나와서 재해석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각화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자기 감정에 빠진 관점으로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잠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늘 아무튼 그 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도로가 일단 뉴질랜드랑 한국이랑 그 도로 방향도 다르고 버스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의 차선에 막 양쪽 버스가 다 다니는 거야. 그리고 버스 스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버스 스탑에 버스가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초행길이고 버스를 몇 대를 놓치고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에 이렇게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가냐고 그래서 시내 방향이 아니라 학교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소통이 잘 안 됐어. 그분의 영어가 뭐 당연히 그 네이티브니까 영어는 잘하겠죠. 근데 내가 이 발음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 뉴질랜드 억양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싶을 정도로 너무 화를 내고 일단 상황을 나는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이제 이 뉴질랜드 버스 시스템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왜 내는지 난 더더욱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내렸지.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막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려서 밖에서 이제 다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되게 중년에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교양 있게 생긴 어떤 여성분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이 버스가 다음에 돌아가는 버스가 맞는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막 약간 그 정상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막 화를 내니까 It was not because of you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내내 계속 화를 내면서 왔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막 날뛰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냥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올 때 계속 저렇게 화가 나 있었어. 그래서 나를 약간 너 때문에 네가 화낸 게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다른 버스를 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사실 이해를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어쨌든 나한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친절을 베풀고 가셨죠.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막 정말 거의 미친 수준으로 이제 분노하던 그 버스 기사가 왔어요. 근데 이제 버스에 나더러 타래. 그래서 왜 또 타라는 건가 이해는 안 됐지만 탔어. 나는 버스가 끝난 줄 알았는데 탔는데 이제 막 그 안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건강이 안 좋고 자기가 이 버스 회사의 시스템에 화가 난 거야. 버스 공사를 하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길이 헷갈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뭐 클레임을 했을 수도 있고 컴플레인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건강이 안 좋고 닥터가 자기한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고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지금 건강이 나빠서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물리적으로 죽어가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나는 건강이 이렇게 나빠져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나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 화가 난 건데 고객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클레임하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걸 듣다 폭발한 거야. 근데 하필 그게 나였던 거지. 얘는 심지어 내 말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이제 아까 전에 그 언짢은 내색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아까 전에 화가 나진 않았던 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난리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난리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버스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동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 화가 나를 향한 화는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오늘 힘든 날이었는데 하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똥물이 나한테 튄 거구나. 어쨌건 근데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 저 사람이 딱하게 됐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되게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내가 단지 저 사람의 언어가 나한테 명확하게 안 들린다는 이유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내가 영문 모를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 현실인 거죠, 현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어떤 그 아까 순간적인 여러 가지 막 그 당황스러운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빠져들지 않고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찬찬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어떤 뭐라 할까, 이 어떤 모멘텀? 근데 이게 내가 이런 거예요. 물론 아까 정서적으로 되게 나도 막 디프레스 될 수도 있었어. 근데 박스 밖으로 얼른 빠져나와서 생각한 게 이 경험이 나한테 영원하지 않을 거고, 이 경험이 나한테 생긴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집으로 올려다가 아, 그러면 오늘 그냥 밖에서 저녁 먹고 가자. 오늘 나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비에 너무 쩔었고, 그래서 오늘 근처에 맥도날드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런 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나쁜 일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게, 그 나쁜 일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다는 건 이걸 내가 박스 밖으로 빠져나와서 생각할 수 있는 계속적인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짐한다고 그대로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가 삶의 방향을 그래도 뭔가 의도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도구의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유튜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우리한테 주는 이득과 혜택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 경험을 계속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한다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 사건도 좋은 속에 기록하지 않으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희미해질 거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지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다는 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경험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내 어떤 심리 계좌에 그 두둑한 자신감과 심리 계좌에 두둑한 잔고가 쌓이는 게 사실은 그게 유튜브라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이제 제가 저희 엄마가 유튜브를 요즘 찍으시는데, 저희 엄마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예쁘고 너무 예술가고 막 이런 거 다 빼고 엄마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엄마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소비자로 계속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고유함의 그 지혜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엄마가 막 인생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예술도 하고, 사진 작가예요. 시인이에요. 그리고 막 되게 뭔가 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해. 열정도 대단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작은 구멍,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허함이 왜 생기냐면, 인간은 소비자로만 살아서는 인생의 내가 누군가의 삶에 연결돼서 누군가를 이득되게 했을 때 그 얻어지는 진짜 깊은 그 뭐라고 할까, 미덕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로 살아서는 아무리 내가 많은 소비를 해도 인생이 충만할 수가 없다. 근데 공급자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공급자가 돼야지만 내가 내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돼야 된다는 거. 한국 떠나기 전에 제가 제일 잘한 게 엄마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딱 하고 나서 제 채널에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뉴질랜드 온 지 이틀 차가 됐는데 식구들 아무도 전화 안 했어요. 왜? 전화가 왜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튜브에 다 투명하게 오픈할 건데 전화가 왜 필요해요? 근데 엄마도 정말 잘하는 게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엄마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엄마도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랑 알콩달콩 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녀하고 알콩달콩 대화를 할 시간에 생산적인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나누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훨씬 더 이롭게 이런 자원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생산적인 게, 얼마나 뭐라 할까, 제너러스한 그런 소통이냐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가족하고만 소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 멘토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 이 이익이 없어 보이는 유튜브라는 걸 했을 때 얼마나 내 삶에 이전까지 내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얼마나 드라마틱한 행운이 찾아오는지, 이걸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근데 아마 내가 이 얘기를 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거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to change, you gotta change.